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한전선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 탄력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대로 좀 시세가 끝나는 건 아닌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최근 그림은 뭐 상승을 하면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오르면 누르고 오르면 누르고, 그러니까 상승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이 박스에 대한 흐름만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가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대한전선은 원래 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상승 시기에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그러니까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주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형이 끝이 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락폭이 크게는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추세에 대한 이탈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횡보성 기간 조정이다. 즉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대한전선이 충분히 다시 이 음봉이 떨어졌던 라인을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흐름에 맞게 최근에 특히 이 회복에 대한 이 시그널들이 하나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대한전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의 시청료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좀 시간을 쏟아가지고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대한전선은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뭐 추세가 깨진 게 이제 아니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 조종파가, 이 충격파가 상당히 이 전쟁이라는 악재 때문에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리는 패턴이 된 건 맞지만, 이 온전한 이 주추세, 우상향에 대한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는 거죠. 막말로 지금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이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이 저점의 선 하나 그어보면 이 직전 고점 라인 때를 잘 지킨 종목이 몇 없습니다. 대부분 깨진 종목이 많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대한전선은 좀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파동을 그리더라도 추세에 대한 유지를 볼 때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를 했느냐, 이런 걸 체크하잖아요. 유지가 되면 연장 파동, 깨지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 그 흐름이 포착이 되진 않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전쟁 때 발발했던 이 장대 음봉에 대한 이 이탈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탈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어디에 대한 지지를 보입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이 파란 밴드의 상단, 지금 상단에서 지금 투터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강한 추세에 있는 종목은 노란 밴드에 대한 지배력을 많이 받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전선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 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와 같이 어떤 특수한 상황, 조정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약세장이죠. 그런 자리가 왔을 때는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배를 많이 받아요. 이 파란 밴드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뭐 폭락이 나왔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주는 건데, 그럼 그때 이제 어떠한 게 나오냐면 이 중기적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죠. 그리고 이게 대한전선이 추세가 깨지는 파동이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락과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N자형의 형태로 진행이 됐어야 돼요. 그죠?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이 깨진 파동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가 이 N자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지지를. 지지라면 어떻게 됩니까? W자죠, W자. 하락 N자와 상승 전환형의 W자는 이게 상당히 한 끗 차이에 대한 움직임인데, 이 오른쪽 바닥 라인대에서 현재 지금 이 2번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1번에 대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이 전환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이 갭 상승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에 대한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뭐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갭.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 대한전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전력주들 다 보자고요. 제가 말했죠. 강한 놈들은 어딜 타고 간다고요? 노란 밴드를 타고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같이 대장주들은 파란 밴드까지도 오지도 않고 노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여전히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거죠. 얘는 뭐 추세가 깨졌다?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이거를 추세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냥 우상향 종목인 거지. 그리고 제가 세력주라고 표현을 했던 가온전선 역시도 너무 유지가 이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파란 밴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기적 바닥이 나올 때 형성이 된다고 했죠. 밴드에 오면 항상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강하게. 이번에도 그 파란 밴드를 깼냐? 아닙니다. 요즘엔 최근엔 대한전선보다 위치 더 좋아요. 노란 밴드 지지받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을 지속하다가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오는 그런 파동.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가운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대한전선, 자, 전력주죠, 전력주. 우리가 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에너지 전쟁이죠, 여러분들. 에너지 전쟁. 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와 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민주주의? 인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목적은 단 하나죠. 이 에너지에 대한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 이 패권을 갖기 위한 이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다. 뭐 어제도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면 그럼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미국한테 와서 사가라. 이 메시지를 지금 트럼프가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앞으로 다가올 이 AI 시대에서는 어떤 게 핵심입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는 필요한 전기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 산업의 승패는 누가 더 싸고 이 안정적인 이 에너지를 공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이 미래에 대한 패권을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 현재에 대한 판을 계속적으로 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좀 난리잖아요. 에너지 관련주들. 그죠?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신재생에너지죠. 그러면서 이 태양광, 풍력 전부 다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요. 결국은 그 에너지들을 만들면 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 지방에다가 풍력이나 태양광들을 진행을 시켜서 이 에너지들을 이 수도권으로 다시 끌어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태양광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려면은 이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누가 합니까? 네, 대한전선이 하고 있죠. 이미 한전에서 이 동해안이랑 동서울 HVDC 프로젝트에 이미 대한전선이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한번 이 수천억 원에 대한 이 계약도 한번 땄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해상풍력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이걸 또 육지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죠, 해저 케이블. 이것도 지금 대한전선에서 충남 당진에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맥점 차트에서도 지지를 만들고 있더라. 자, 이제 이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지금 테스트를 했고 지금 저는 이 막바지 좀 흔들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박스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추세가 진행이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자, 박스가 돌파되는 과정을 거쳐서 정고점에서 또 흔들 수도 있겠지만 이 정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의 추세가 재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하나의 컵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른쪽 핸들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추세로 진행이 되는 이 그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전력주들은 현재 관점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전선 제가 이 과거에도 맥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맥점을 전부 짚어드렸지만 또 좋은 자리가 온 만큼 전력주에 대한 이 시나리오 뭐 얘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주들도 예시를 들면서 시나리오 전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다시 이 맥점이 왔기 때문에 이 맥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박스권에 대한 이 돌파가 진행되기 직전에 좋은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 오면 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드리는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맥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부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그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